자, 첫 번째 썰 한번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썰은 이제 시청자 고민 사연이고, 통마누님께서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사연을 보내신 통마누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문구에도 나와 있지만 꽤 무거운 주제입니다. 근데 우리가 또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되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대의 고독사 어떻게 됩니까? 옛날 부모님 세대는 다들 결혼해서 이런 생각 안 했겠지만 저희 2030 세대는 비혼주의자도 많은데 앞으로 저희는 10년, 20년이 지나면 그때는 부모님도 안 계실 확률이 높고 결혼도 안 한 상태일 것이니 가족도 없고 혼자 남겨질 텐데 그때는 어떤 기분이려나요? 물론 그때도 친구가 있을 수도 있어 가끔 연락하고 살아가겠지만 친구, 동호회 같은 그런 걸로 앞으로 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인생의 의미나 목표가 있을까요? 친구 동호회는 그냥 제 주변에 거쳐가는 엑스트라 또는 동료로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들이 가족 이상이 되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도 저희 직장의 미래와 급여 때문에 결혼은 사실상 포기 상태입니다. 취미생활로 삶의 낭을 찾고 있지만 매번 중도와 차, 의욕부진 등으로 반복 중이네요. 열정적인 취미생활을 멈추면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공허함과 의미 없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요즘은 시작하기도 전에 난 애도 없는데 이걸 열심히 해서 뭐하냐는 생각도 들고 주변에 남들은 애들 데리러 산책하러 다니는데 게임, 운동 등에 열중하는 나의 모습이 철없는 애 같다고 느껴지고 죽기 전에 해야 할 버킷리스트? 그런 것도 별로 안 땡기네요. 20대 때는 별로 그런 적 없었는데 30대 초반인 지금은 자주 현타와 공허함이 오네요. 지금은 부모님이 있으니까 뭔가 소속감이 있어서 사는데 지장 없는데 나중에 10년, 20년이 지나고 나는 어떻게 될지 두렵네요. 저만 이런 고민을 하는 건지 주변에 결혼 안 하는 사람들은 신경 안 쓰는 것 같더군요. 아니면 속으로는 신경을 쓰고 있지만 티를 안 내는 건지. 썰 풀려면 목 관리는 어떠해 하시나요? 썰 끝난 후 알려주세요. 불사한다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차연 계속 읽을게요. 물론 제가 제 인생의 전부를 바칠 만큼의 열중할 수 있는 걸 못 찾아서 그런 거지만 글쎄요. 그런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그런 사람은 타고난 축복받은 사람이네요. 끊임없이 뭔가 의미를 찾아야 하지만 매번 좌절의 연속이네요. 어쨌든 이런 것 때문에 심하게 고통받고 온 적도 많습니다. 왜 살아야 하나 생각 많습니다. 저도 고독사를 왜 하는지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고독사 하는 사람들도 그런 게 없으니까 고독사 하는 거죠. 결국 인간은 혼자서 살아가지 못하는 생물인가요? 앞으로 저처럼 가족이 없는 혼자 남는 사람들이 많아질 테고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견뎌야 하는 시기는 온다고 생각하는데 그분들은 어찌 살아가는 거죠? 적어도 결혼 안 하면 이런 부분에서는 자유로웠으면 좋겠는데 세상이 참 괴롭네요. 어차피 불타는 고통 속에 살 거면 저를 지켜봐줄 수 있는 누군가가 옆에 있는 게 낫다고 생각이 드네요. 이래도 저래도 고통이면 의미를 찾고 고통받는 게 마음속으로는 편하네요. 지금의 제 고통은 신도 세상도 그 누구도 봐주지 않으니까요. 자, 사연 잘 읽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셨나요? 사연이 굉장히 뭔가 다크니스하네요. 참 예민한 문제이긴 합니다. 이 고독사. 여러분 뉴스에서 한 번씩 고독사 관련 이제 내용이 나온다거나 유튜브에도 이 고독사 관련 컨텐츠가 있습니다. 이 고독사 관련 이제 바이오 해저들 일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채널을 만들어서 이 고독사 현장을 방문한 영상을 이제 유튜브에 올리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이제는 사람들이 고독사에 대한 인식이 좀 어느 정도 됐다고 생각이 돼요. 옛날엔 좀 낯설었지만 지금 어느 정도 이제 성이 나면 아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가 이제 이 현 세대를 살아가는 입장에서 보면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네, 모르면 안 돼요. 이걸 피하면 안 돼. 왜냐?
앞으로도 계속 발생할 거니까. 더 많이 발생할 거니까. 일단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 이 고독사는 피할 수 없는 문제예요. 문제고, 없앨 수도 없는 문제입니다. 이건 여러분 명확합니다. 왜냐? 앞으로 결혼 안 하게 되면 혼자 사는 사람도 많아지고요. 그리고 혼자 죽게 되면 뒤늦게 아무래도 이제 사람들과의 교류가 없고 고립된 환경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질 테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죽어서도 바로 발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뭐 시체가 부패가 되고 한참 시간이 지난 상태에서 발견이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그 방에 이제 흔적들이나 냄새 같은 것 때문에 일반 청소 가지고는 또 해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 들어온 세입자를 생각해서라도 청소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일반 청소가 아닌 특수청소 업체를 불러야 됩니다. 그리고 없앨 수도 없어요. 이미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는 거 어떻게 막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 개인이 막을 수 있나요? 못 막아요. 뭐 나라에서도 이제 손을 놔버린 상태입니다. 여러분 뭐 우리나라 뭐 결혼율이라든지 출산율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앞으로 더 심해졌으면 심해졌지 덜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 고독사를 덤덤히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냥 덤덤히. 그냥 심각하게라기보다는 이 고독사라는 것을 심각하고 우울하게 받아들이기보다 그냥 인간의 죽음의 한 종류일 뿐이에요. 난 웃긴 게, 난 죽는 건 다 떴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뭐 죽는다고 해서 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뭐 위문화 주거나 뭐 부적금 넣어주거나 아니면 이제 살아있는 사람들이 날 배웅해 준다거나 그딴 게 무슨 의미 있습니까? 이미 죽어서 생을 마감한 사람한테 그게 무슨 의미 있어요? 가끔 보면 그런 거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내가 만약에 혼자 죽게 되면 아무도 날 안 찾아오면 어떡하지? 아니, 찾아오든 안 찾아오든 이미 나는 이 생을 떠난 사람이잖아요. 그게 무슨 의미냐? 뭐 혼자 살면 혼자 죽는 거죠. 근데 그걸 왜 미리 고민합니까? 미리. 내가 몸이 건강하잖아요. 미리 고민. 오히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경각심을 가지고 건강에 더 신경을 써야 되고 몸 관리 잘해야 되는 거야. 몸 관리. 그리고 좀 제가 통마느님한테 이번 시간이 빌어서 좀 그 님의 어떤 그 정신적인 부분을 좀 제가 좀 바꿔드리고 싶어요. 여기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왜 주변을 의식합니까? 왜 자꾸 주변을 봐요? 본인 삶에 집중하면 되는데 왜 주변을 봐? 님만 불행하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나만 이상하게 흘러간다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이 내용을 보니까 본인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럼 잘못 생각한 겁니다. 엄청나게 잘못 생각한 거예요. 내가 느끼는 거 남도 비슷하게 느낍니다. 인간이라고 하면. 특히 혼자 사시는 분들이 잘못 생각하는 게 결혼한 사람들 다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굉장한 어측입니다. 이제 결혼이 절대적인 행복을 보장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아니 그걸 왜 모릅니까? 왜 결혼한 사람들이 불행한 모습은 안 보여주고 같이 있을 때 행복한 모습은 보여주니까. 원래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래요. 불행한 모습은 안 보여주려고 그래. 특히 가족이 있는 사람들은 더 안 보여주려고 그래요. 일부러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가시적으로나마. 그래서 우리 눈엔 그게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집에 가서, 아니, 밖에서 공원에 가가지고 놀다가 집에 가서, 집에 가구도 부수면서 싸울지 안 싸울지 어떻게 합니까? 죽겠다 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 속사정 어떻게 합니까? 통마님이 가가지고 들어봤어요? 오히려 요즘엔 결혼을 한번 잘못하면 인생 꼬꾸라지지 않습니까? 꼬꾸라지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한정환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주제에 대해서. 꼭 애가 있어야 돼요? 애가 있어야 돼? 애가 있으면 행복할 것 같죠? 행복한 사람도 있지만 불행한 사람도 많아요. 왜냐, 애가 태어나서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자신이 있고 희생할 만한 자신이 있고 경제적으로 뒷받침이 되면 뭐 힘들어도 감사하고 행복할 수 있겠죠. 애가 커가는 모습. 근데 애가 태어났는데 경제 활동을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애를 키울 만한 기본적 준비도 안 돼 있어. 애가 칭얼대니까 맨날 울어요. 어, 사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울어. 그러면 그게 행복한 거예요? 통만이 그게 행복한 겁니까? 그런 집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 집이 없으면 왜 아동학대 같은 사건들이 일어날까? 아동학대의 상당수가 뭐냐면 잘 사는 집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못 사는 집에서 일어나요. 그런 집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여러분. 실태조사를 안 해서 그렇지. 많아요. 아니면 뭐 돈은 버는데 부부랑 사이가 안 맞아요. 억지로 사는 사람도 많습니다. 갑방 쓰는 사람도 많고 거기 남 취급하는 사람도 있고요. 집과 맨날 싸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잠자리도 따로 가지고 밖에 나가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집에 안 들어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 집에 들어오면 싸우고 얼굴 보기 싫으니까 보는 건 마저 스트레스니까 그렇다고 이혼도장 안 찍어주니까 모텔 같은 데 자고 달러 끊어가 거기서 자고 다음날 회사에 출근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거 누가 얘기합니까? 내가 실제로 그렇게 생활하고 있어.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냐고요. 얘기 안 한다니까요.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가정사에 대한 수사장을 얘기 안 해. 겉으로 드러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정사가 그래요. 우리나라의 정사가 어떤 거냐면 내 가정사를 남들한테 드러내는 거 치부라 생각하기 때문에 안 드러냅니다. 그래서 뭔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것 같아도 겉으로 행복한 척 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특히 가정 있는 사람들이 진짜 많아. 그런 사람들이. 어? 집에 가 맨날 찌지고 볶고 싸우고 상처 엄청 있고 맨날 이 육아 문제 때문에 싸우고 돈 문제 때문에 싸우고 성격 문제 때문에 싸우고 취향 문제 때문에 싸우고 맨날 싸워가지고 하루하루가 지옥인데 밖에 나가선 지옥이 아닌 척합니다. 결혼을 잘한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아요. 굉장히 많다니까. 그러니까 이혼해야 되는데 이혼 안 하고 버티는 사람들도 많아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혼을 하는 게 맞는데 여자분들 얘기인데 다 그런 건 아니고 일부 보면 전업주부이신 분들 있잖아요. 일부러 이혼 안 하고 버티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버티는지 아세요? 뭐 이혼해서 위자료 챙기면 되지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전업주부로서 경력이 단절되면 여자로서 일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애는 커나가고. 그래서 내가 내 혼자 못 벌으니까 애까지 키우면 못 벌어먹고 사니까 그냥 같이 살기 싫어 참고 사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우리 어머니 때도 많이 있었지만 지금도 있어요, 여러분. 여자분이 전업주부이신 분들은. 왜냐 본인도 알거든. 애 키우면 돈 많이 든다는 거 알거든. 그리고 내가 밖에 나가 할 수 있는 게 마땅히 없다는 것도 알거든요. 지금 나오면 지옥이라는 거 알기 때문에 진짜 사이가 나쁜데 막 그런 것도 있어요, 여러분. 외도했는데도
남편이 외도 있는데도 찾고 사시는 분도 있어. 이혼해가지고 위자료 챙기면 되지 않냐. 근데 그게 말이 쉽지. 그게 잘 안 돼요, 여러분. 왠지 아세요? 뭐 그런 거 뭐 외도 위원장 잡으려면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 증거가. 뭐 증거인장 혼자 잡습니까? 잡기 쉽지 않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보통 이제 뭐 흥신소 같은데 돈 줘가지고 하는데 그것도 돈이 있어야 하는 거지. 돈 없는 사람 그런 것도 못해요. 그리고 말만 가지고는 증거가 안 됩니다, 여러분. 기치 사이가 있다 하더라도 그 증명할 만한 증거가 없으면 못 하는 거예요. 그런 게 있다 하더라도 그냥 매번 당하고 사는 거야. 그런 부부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바람 피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 이게 드러나지 않아서 그래요. 내가 전에 그런 얘기 안 했습니까? 아파트 그 주상복합 아파트 지하 주차장이 불륜의 온상이라고. 부부의 세계 리얼 현장이라고 얘기 안 했습니까? 많아요, 여러분. 지하 주차장이 은밀한 장소입니다. 은밀한 장소. 지금 아파트 보면 요즘 신축 아파트가 지하 3층, 4층까지 지하 주차장이잖아요. 짱 박힐 곳이 많거든요. 거기서 뭔 짓이 벌어고 있는지 아십니까? 차를 세워놨는데도 1시간 동안 안 내리는 사람들도 좀 있어요, 여러분. 아니 차를 주차해놔서 내려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간다니까, 여러분. 내려가지고 어떻게 하냐 하면, 그리고 시간이 내려가잖아. 한 사람은 바로 앞에 엘리베이터 타고 또 한 사람은 멀리까지 가고 엘리베이터 타요. 동선이 안 잡히려고. 지하 주차장이 딱, 그래서 불륜하기 딱 좋은 곳입니다. 왜냐하면 지하 주차장 가면 지하 3층까지 있으니까 넓잖아요. 구석탱이가 있다 보니까 짱 박히기 좋고요. 그리고 지하 주차장마다 보통 엘리베이터가 다 있잖아. 동마다 엘리베이터가 다. 요즘에 아파트는 보면 지하 주차장까지 이제 엘리베이터 내려오잖아요. 각자 동으로 빠지면 그만이거든. 그러니까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어가지고 참고 사신 분도 많아. 근데 우리가 그게 눈에 다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안 보이니까 나만 힘들고, 결혼한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사는구나. 뭐 잘 먹고 잘 살아. 오히려 더 못 먹고 살아요. 못 먹고 살아. 잘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더 못 먹고 살합니다. 왜냐, 혼자서 내가 이 돈벌어 살았으면 차도 굴리면서 좀 여유있게 사는데 와이프에다가 애까지 감당하다 보니까 이 벌이 가지고 힘들어. 예를 들어 그런 거예요. 혼자서 살면 굳이 아파트 들어갈 필요가 없는데 와이프랑 결혼하고 애까지 있다 보니까 아파트에 들어가기 싫어도 들어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 근데 아파트가 좀 비싸야 말이죠. 나 요즘에 잘 사는 분들이 더 적다고 생각합니다. 더 적다고 생각을 해. 결혼이 답이 되는 세상이 아닙니다. 자, 통만을 잘 들으세요. 결혼이 답이 아니에요. 특히 외로워서 결혼하면 무조건 바람 펴. 외로워서. 왜냐하면 정말 그 사람이 좋아서 결혼한 게 아니기 때문에. 단지 옆에 누가 있어서. 근데 그 사람이 그 역할을 안 해주면 또 집에 또 결혼하면 외롭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남자들 결혼 안 하잖아요. 왜 결혼 안 하는지 아십니까? 능력이 안 돼서 결혼하는 것도 있지만, 저 입장을 맞춰주기 싫어가지고 결혼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왜 저렇게까지 해야 돼? 내가 왜 저 입장까지 다 맞춰줘야 되냐고. 다 내가 힘들게 해가지고 마련한 건데, 그렇잖아요. 남자 입장에서. 근데 여자들 중에서는 솔직히 자기 능력으로 원룸 투룸도 버거운 사람도 많거든. 이 얘기 들으면 여자분들 기분 나쁠 거예요. 기분 나쁘더니 현실적인 거 아니야. 자기 스스로 멀어가지고 자기 아파트 장만한 사람도 얼마나 될까? 전국에. 없잖아요. 남자들도 여기에 대해서 한계점을 느끼는 거야. 저렇게 해서 내가 결혼해도 맨날 내 월급 차압당하면서, 차압당한다고 하기 그렇지만,
월급 다 뺏겨가지고 용돈벌이 사면서 용돈 몇만 원 더 달라고 막 굽신거리고 입장 다 맞춰주고. 근데 누가 저렇게 하냐고. 누가 저걸 기꺼이 하냐 말이에요. 저게 뭐가 행복하냐고. 저게 일단 밸런스 자체가 안 맞는데. 남자도 저 욕을 들어주기 힘들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이제는 결혼을 해가지고 맞추기 힘든 세상이에요. 결혼을 해가지고 맞추기 힘든 세상. 오죽하면 그런 말까지 얘기할까? 결혼 절벽이라고. 결혼 절벽. 결혼 절벽 사이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나 결혼하는 게 막 그렇게 대단해 보이지 않아. 행복해 보이지 않아요. 행복한 척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보면. 특히 결혼하신 분들 행복한 척을 많이 해. 행복한 척. 진짜 행복한 게 아니라 행복한 척을 하는 게 많아요. 그 척에 속지 마세요. 동마르님.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 척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분들도 힘들고 불행한 사람도 천지야. 그리고 여러분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는데 한 번 더 얘기할게요. 저분이 뭔가 잘 모르는 것 같은데 고독사의 상당수는요 가족이 없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이것도 잘 들으세요. 평생 혼자 살다가 고독사가 된 게 아니라 가족이 있었고 가정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가정이 해체되면서 혼자가 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이거 통계로도 증명을 하고 있어. 오히려 있잖아요. 그냥 혼자 살다가 뭐 죽음을 맞이하는 것보다 가족을 했는데 뭐 내가 가장도를 못하고 버림받고 하면서 상처 입어가지고 스스로 죽음을 맞이하는 게 더 비참합니다. 어느 쪽이 더 여러분 더 비참할까요? 전에 제가 얘기 안 했습니까? KBS 다큐멘터리 예전에 했는 게 있었거든요. 한 4년인가 5년 전에. 지금처럼 고독사라는 이미지가 잘 안 들어왔을 때. 그때 인터뷰했을 때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결혼했는데 남자가 사업을 했다가 말아먹어서 이혼하고 집 다 날라고 해가지고 가족도 다 뿔뿔해터지고 그러다가 혼자 남겨지고 하면서 일하다가 이제 외로워가지고 힘들어가지고 그냥 술 먹고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제 지병이 생겨서 누가 이제 걷어줄 사람도 없고 발버둥을 치다가 이제 나중에 죽은 거예요. 죽고 나서 한참 뒤에 발견이 됐어. 그래서 보니까 이제 유품 정리하다 보니까 딸내미 사진도 있고 가족들 사진도 있고 편지 같은 것도 있어. 나중에 이제 딸한테 주려고 편지 써놓은 것도 있는데 못 준 거죠. 그리고 그것도 있었어요. 예전에 어떤 분이 이제 사망을 해서 가족들한테 연락을 했어요. 그 아이 가족분이 사망하셨는데 경찰서에 오시겠습니까? 해가지고 왔어요. 왔는데 이것도 별로 얘기하고 싶진 않은데 왔는데 있잖아요. 웃긴 게 뭔지 아세요? 그 경찰관이 얘기하시던데 그 돌아가신 분이 돈이 많으면 시신 인수라고요. 돈이 없으면 인수를 거부한대요. 그러니까 내가 남아있는 돈이 얼마냐에 따라서 시신을 인수하고 뭐 하나 건질 게 없으면 거부를 한대. 그것도 웃긴 게 얼굴 하나 안 변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그러면서 허탈감이 굉장히 많이 느낀대요. 야, 세대가 진짜 이렇게 갑박할 수가 있냐. 형사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죽어도 똑같은 죽음이 아닌 거야, 이게. 가족들한테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오히려 더 잔인합니다, 이게. 자, 통마님, 이 얘기 들으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실제로 예전에 KBS 다큐멘터리에 있었던 거예요. 내가 나중에 한번 찾아드릴게요. 이거 반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유품 정리하시고 바이오데이터 하시는 그 김세별님, 그분도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돌아가시는 분이 돈이 있냐 없냐 따라서. 그래서 혹시나 돌아가시고 유품 정리하기 전에 돈 나오잖아요. 돈만 챙겨서 나간대요. 알면서 왜 그럽니까, 동반은이?
알면서. 그러니까 가족이 있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잘못 알고 계신데 이 고독사란 문제가 결혼해서 생기는 문제가 결혼해서도 이혼할 수도 있고 해제될 수 있습니다. 왜 결혼하면 무조건 끝까지 간다고 생각하시나요, 동마르님? 우리나라는 좀 잘못 알고 있는 게 결혼하면 무조건 100년회로 하는데 이제 100년회라는 말도 못 씁니다. 100년까지 가본 사람이 있어야 말이지. 100년은 10년도 못 가는데 단 1년도 못 가는 사람들도 있는데 무슨 100년회도야? 건물이 파뿌리? 이제 그런 말도 못 씁니다. 이제 주례사에. 건물이 파뿌리까지 못 가본 사람들도 많은데 결혼이 오히려 도박입니다. 동마르님 잘 생각해보세요. 결혼하면 오히려 이득이 아닌 손해지. 특히 남자에서 손해죠. 그냥 객관적으로 얘기할게요. 남자 입장에서 집 마련하고, 어? 그리고 가정에 필요한 돈을 다 내가 번 돈을 가정에 다 바치고, 애한테 다 바치고, 집에 다 바치고 있는데 이혼하면 상처는 상처도 그대로 있고, 자식들한테 상처를 주고, 집하고 뭐 돈하고 다 뺏기고, 만약 애가 있으면 내가 와이프가 데리고 간다고 하면 애 양육비를 줘야 돼요. 돈, 집도 반반이라서. 그럼 나한테 건진 건 아무것도 없어. 그럼 어떡하실 겁니까, 그때는? 그러니까 이게 있잖아요. 결혼했다고 해서 고독사가 안 생기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 결혼했는데 가족 중에 누가 한 명이 사별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거야. 결혼하면 고독사가 안 생긴다? 그런 게 어딨어요, 이게. 진짜 이런 얘기하면 저 무지하신 것 같아. 결혼을 했는데 둘 중에 한 명이 모수병이 걸린다거나 사고로 안타깝게 생을 마감했어요. 그 상태에서 재혼을 하지 않은 거야. 자녀들 다 이제 취직 잠깐 다 보냈어. 혼자잖아요. 사는 게 바쁘니까 연락도 안 하고 찾아뵙지도 않은 거야. 그러다가 이제 몸이 안 좋아졌는데 모르는 거예요, 가족들이. 이 케이스가 많습니다, 이게. 그래가지고 나중에 죽어서 한참 뒤에 발견되는 거예요. 이걸 잘못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저찌됐든 간에 고독사는 생기는 문제입니다. 평마르님. 옛날에 생겼습니다. 자, 그리고 내가 잘 이해가 오시는 게 고독사가 최근에 일어난 게 아닙니다.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옛날부터. 그냥 제대로 조사하고 데이터베이스가 깔리면서 인식이 생기면서 이 고독사라는 단어가 등장하기 시작이 얼마 안 된 거지 옛날에도 많았습니다. 요즘에 왜 강력사건 많이 퍼진다고 요즘에 많이 벌어지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 더 많았어요. 근데 옛날에는 뭐 데이터베이스라든지 어떤 기술적인 장비가 없어가지고 이거를 제대로 종발시키지 못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거지. 옛날이나 지금이 많았습니다. 옛날에도 혼자 사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있잖아요. 오히려 가족이 있으면 더 안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 보신 분 있습니까? 아, 오늘이죠. 오늘 뉴스 보신 분 있어요? 그 안타까운 뉴스. 봤을 겁니다. 뭐냐 하면 노부부가 와이프가 한 명 이제 치매에 걸렸는데 도저히 힘들고 감당이 힘들고 지치니까 그 와이프 죽이고 나서 본인 자살한 거예요. 근데 아무도 거기에 비난을 못 하는 거야, 이게. 그 댓글로 뭐가 많이 달렸냐 하면 얼마나 힘드셨을까? 마음이 아프셨을까? 그리고 정말 진짜 안락사 존엄사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에. 이게 말이 사는 거지 사는 거냐. 그리고 어, 큰 병엔 장사가 없다.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오히려 있잖아요. 가족이 있어도 가족 중에 한 명이 치매면 이게 난리가 납니다. 뭔 말인지 아세요? 옆에서 뭔가 거두고 해야 되는데 사람 미쳐요, 이게. 같이 살아도 지옥일 수 있단 말이야. 이 결혼이 탈출구가 아닙니다. 이걸 탈출구로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하... 참.
고독사를 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당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잘 들으세요. 고독사는 자살이 아닙니다. 님은 지금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통마르님은. 여기 보면 똑같이 인식하냐 느낌이 드는 게, 고독사를 왜 하는지 약간 이 느낌이 말만 바꾸면 이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야. 아니죠. 고독사하고 자살은 다르죠. 그냥 사람이 늙어서 병들면 죽는 거예요. 그거는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동물도 늙어서 병들면 죽는 거야. 노쇠하고. 근데 그게 그냥 혼자 살다 발견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럴 때에서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지 아세요? 이건 자살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를 비슷하게 봐야 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냥 죽음의 일종일 뿐입니다. 인간은 살다가 언젠간 또 병들어 죽겠죠. 그게 뭐 자연의 이치인데 어떡하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자, 이런 뉴스가 뜰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일이 발생할 때마다 건강관리, 멘탈관리 더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더 철저하게 정신 차리고 해야 됩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 이거 안 됩니다. 가장 안 되는 것 중에 이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 멘탈 건강 완전히 시궁창이에요. 시궁창. 그러니까 맨날 비교나 하면서 자기 얘기는 안 하고 남의 얘기나 하고 내 인생 집중 못하고 하는 거예요. 특히 통마르님한테 하고 싶은 거야. 님이 자꾸 자기 인생 집중 안 하고 자꾸 남의 인생 보잖아요. 왜 그럴까요? 이게 안 됐기 때문에. 멘탈 관리. 정신건강도 건강이야. 꼭 육체적으로 건강해야만 건강한 게 아니에요. 둘 다 건강해야 돼요. 님 나이 찼잖아요. 그건 멘탈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젊을 때야 멘탈에 신경 안 써도 돼. 근데 나이가 들면 이거 신경 써야 됩니다. 님이 자꾸 극도 외로움 타고 막 힘들다 하는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힘든 게 아니에요. 뭐가 힘들어요? 직장 다니죠. 삶쓰기 해야 되죠. 취미생활 가지죠. 이게 뭐가 힘듭니까? 근데 자꾸 님이 이상한 데 보니까, 이상한 데 자꾸 팔려 있으니까 힘들다고 느끼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객관적으로 얘기하면 힘든 게 아니에요. 님이 혹시나 뭐 누구한테 뭐 원한 살만한 행동을 해가지고 사람을 쫓깁니까? 아니 죽을 죄를 지었습니까? 아니면 내가 빚이 엄청 많아서 갚아야 될 채무가 엄청 많아서 평생 갚아야 됩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삶속에 다 챙겨먹고 직장 다니고 나름 하고 싶은 거 하고 사는데 왜 그런 거야? 이게 왜 그러겠어? 니 멘탈 건강에 대해서 신경 안 쓰니까. 멘탈 건강 신경 써야 됩니다. 통마늘님. 멘탈 건강 여러분 신경 써야 됩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썰을 풀 건데요. 멘탈 중요합니다. 멘탈. 한국 사람들이 이 멘탈에 대해서 인지를 못해. 자기가 멘탈이 갈갈이 찢겨지는임에도 이거를 신경 써야겠다 얘기하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어요. 신경 써야 됩니다. 유체 건강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몸만 건강한다고 다가 아니야. 몸 건강은 기본이야. 기본. 여러분들 삶속에 챙겨 먹고 건강 챙기는 건 기본입니다. 운동하는 건 기본이야. 이제는 기본입니다. 그거는 뭐 멘탈이 오히려 더 중요해요. 멘탈이. 여러분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 고독사 보면 고독사 현장 가보면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대부분의 특징이 있어요. 뭐냐 술병이 많아. 술병이 많습니다. 담배가 많아요. 밥을 안 챙겨 먹어요. 그게 몸이 약해서 안 챙겨 먹는 것도 있지만 정신이 메말라가서 그래. 정신이 메말라가서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하면서 귀찮아지고 자꾸 한탄하다 보니까 술 마시고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혼자 살수록 이거 더 관리해야 됩니다. 누가 해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됩니다. 당연히. 아프면 바로 병원 가야 되고 약 먹어야 돼. 누가 시키기 전에.
내 건강을 내가 다 잘 케어해야 되고 내 멘탈도 더 신경 써야 됩니다. 오히려 있잖아요, 여러분. 옆에 있다고 누가 관리해주는 게 아니야. 사람들이 옆에 있어 누가 챙겨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낫지 않냐 하는데 안 챙겨주는 사람이 더 많아요. 아니 같이 살아도 각자 살기 바빠가지고 자기 인생 살기 바빠서 옆에 있는 사람 신경 못 쓰는 게 얼마나 많은데 같이 살면 다 챙겨준다고 생각하십니까? 신경 써준다고 생각하세요? 그럴 개들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부부끼리 다 신경 써줄 것 같아요? 무슨 신경 써줘? 각자 할 일이 있으니까 바빠 죽겠는데 신경 못 쓰고 사는 경우 대부분 여러분. 더 신경 써야 돼. 이런 일이 발생할 때마다 아 나는 술 담배 자꾸 막 집에서 술 마시면서 신세한탄 안 해야지. 건강 챙겨야지. 그리고 멘탈도 챙겨야지. 이 멘탈 건강에 대한 부분은 제가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냉정하게 얘기할게요. 님은 힘든 사람도 아니고 고통받는 사람도 아니야. 혼자 산다고 해서 우려할 필요가 없어요. 고도사 뉴스 계속 나오겠죠. 나온다 하더라도 덤덤히 받아들이세요. 이런 일 앞으로 계속 나올 겁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어떻게 한다? 더 정신 차리고 건강 지키고 멘탈 지켜야 됩니다. 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결혼이 탈출구가 되지 않습니다. 결혼이. 오히려 결혼을 했다가 내가 벌어놓은 돈 다 까먹고 상처만 입으면 오히려 멘탈이 더 나가요. 더 나갑니다. 결혼 안 한 사람은 더 나가요. 더 뒷걸음질 칩니다. 고독사가 무조건 혼자 사는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같이 살다가도 혼자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으로도 육체 건강, 정신 건강 잘 지키면서 이 현 시대에 살아갑시다. 너무 이런 거에 좌지우지 되지 마시고요. 자, 통마른 사연 보내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 이상으로 첫 번째 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